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국내 한 언론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정찰 총국 소속이라고 밝혔고 26살 저격수 그리고 21살 소총수였습니다. 네. 각각 북한군에서는 10년, 4년 복무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일단 각각 인터뷰를 진행해서 지금 보도를 내고 있고 네. 먼저 26살 병사와의 인터뷰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교전에 참여하게 됐냐 이를 묻자 유학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전투에 참가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답을 했고요.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전 상황에 대해서 묻자 이 북한군 지휘국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한국군이 이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로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북한군은 지금 한국군이 드론을 조종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군과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자신 말고도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앞으로의 거취일 텐데 그렇죠. 한 80% 정도는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북한군 포로가 우리나라로 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이 귀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는 이게 언론사의 보도이기 때문에 직접 진위를 확인한 뒤에 협의에 나설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네바 협약을 보면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난다면 지체 없이 석방해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얼굴도 다 공개가 됐고요. 신분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송환 의무에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겠는데요. 얼굴도 나왔죠. 거기다가 북한 쪽에서 거짓말한 거 나왔죠. 한국 가겠다 그랬죠. 이건 가망이 없는데. 어머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참 그것도 참 이게 포로로 잡힐 것 같으면 자결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환이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일을 정말 알 수가 비밀에 없습니다.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미 우크라이나군에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 언론사 보도를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배우 이지아 씨 친할아버지 김순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순흥의 자녀들이 350원 상당의 땅을 두고 350억 원. 억 원 상당의 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데 무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순흥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2013년까지는 군부대가 이용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서 김순흥의 법적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습니다.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 수 없는 업체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따져봤더니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이라면서 이지아 씨의 아버지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은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서 권한이 없고 이것은 사문서 위조다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경찰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에 김 씨 형제 자매들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김 씨의 이야기도 전해드리면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 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서 위임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서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우 이지아 씨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지아 씨의 조부가 김순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의 소속사는 조부는 해방 전부터 상당한 재력가였고 유경 사업에 힘쓴 분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 친일 행적은 빼고 자랑만 했다는 비판이 네. 나온 바 있는데요. 네. 뭐 그 이후로도 특별히 이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이슈가 불거지자 이지아 씨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년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매년 진행하게 돼 있는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합격률이 그동안 지나치게 높아서 이 검사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이냐 네. 하는 논란은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이 자격 유지 검사 기준을 높여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이제 7개 항목 중에 2개 이상이 5등급이면 부적합 판정을 해서 업무를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할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4등급이 되어도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보다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택시나 화물차 운수 종사자는 의료 적성 검사로 이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 만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지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이 자격유지 검사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이 이전에 네. 의료 적성 검사로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거나 우려가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또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단축했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학교마다 추적 관리. 요거는 생업에 지장을 네. 받진 않으실까 거의 걱정도 됩니다. 자, 사고가 줄어들기 위해 줄이기 위한 방편이니까요.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의 잠, 수면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 글로벌 가구 기업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네.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수면의 질, 수면 시간, 수면에 걸리는 시간, 수면 흐름, 뭐 기상 컨디션 이와 같은 것들을 100점 만점으로 따져 본 겁니다. 네.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국인의 네, 그렇죠. 수면 생활이 어떤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일단 수면 지수를 보면 59점이 나왔습니다. 전 네. 세계 평균이 63점인데 아이고 저런. 네, 낮구나. 네. 이보다 낮았고요. 예. 앞서서 이제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의 수면 지수는 50이었습니다. 아유, 하위권이구나. 네. 네. 그리고 최하위인 노르웨이와도 3점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가 궁금하네 진짜. 예. 아니 그리고- 노르웨이는 백야라도 있지.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아닌데. 네. 예. 네. 그리고 스스로 평가한 수면의 질이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7%에 그쳤는데요. 네. 조사국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네. 1위가 이집트였다고 하는데 네. 이집트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4%가 나 잘 잤다 이렇게 응답을 네.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 안 보시나 보다. 그리고요.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네. 하고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따져봤더니 네. 6시간 27분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 역시도 조사 대상국 중에서 뒤에서 4번째 수준이었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수면 부족 국가라는 게 나타난 셈이고요. 네. 그렇다면 한국인은 하루에 얼마 정도 자기를 원하느냐 네. 이도 한번 물어봤더니 한 7시간 39분 정도 자고 싶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면 시간과는 1시간 정도 격차가 나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근데 저는 한 7시간 자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잠을 잘 자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에 대한 설문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먼저 전 세계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3개 요소로
규칙적인 생활 네. 습관, 휴식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가 꼽혔습니다. 한국인을 보면 응답이 조금 달랐는데 1위가 운동이었고요. 그 이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 또 소음 감소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소음 감소도 눈에 띄죠. 네네. 그리고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묻자 한국인들은 온도, 스트레스, 전자기기를 꼽았는데요. 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잠에 들기 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도 우리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매일 겪지만 스마트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은 일찍 자긴 텄어요. 아, 네. 그럼요. 아, 예. 안 오잖아요 잠이. 요즘 뭐 이렇게 뭐 짧은 영상들이 워낙 예. 인기가 많으니까 네. 1분만 보고 자야지 다음 거 하나만 봐야지 하고 했다가 1시간. 10분 가고 1시간 가고 맞아요. 맞아요. 다들 그러면 경험이 하루가 있으실 겁니다. 짧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하루가 짧은가요? 하루가 짧죠. 짧죠.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상이 화물차, 버스 그리고 이것 운전자 등이었는데요. 네.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주는 영업용 승용차. 이것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정답은 두 글자인가요? 네, 두 글자 아. 영어입니다. 네.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 의외로 오늘 침착하시네요. 차분하죠. 네. 의외입니다. 네. 네. 힌트 내주세요. 자, 대중교통의 삼총사로 불리죠. 버스, 지하철 이것. 아하.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비용을 쓴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준 대중교통으로 분류합니다. 네. 얘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어원을 살펴보면은 네. 그 미터기를 처음 사용하다 생길 때 그 이름이 세금을 뜻하는 텍스에서 아. 이게 세금 걷는 기계라는 뜻에서 오. 이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텍스. 그러니까 이제 아, 세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제 개인 이것이 있고 법인 이것이 있고 모범 이것이 있고 대형이 있고 고급이 있고 장애인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 이러고 있었죠. 야간 택시 이거 잡을 때 야간에 이거 잡을 때 정답 오고 있어요 지금. 저기 따블 따블. 네. 했던 거기 기억이 이미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더 나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